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저희 채널이 그동안 중저가 시계 전문 채널을 표방하면서도 100만원 이하 가격대의 대표처럼 여겨지던 유명한 시계들을 여러가지 이유로 다루지 못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가격대에 제법 족보 있는 시계들을 이야기할 때 더 이상 누락할 수 없는 세이코의 다이버 시계를 하나 리뷰를 할 생각입니다. 세이코의 다이버 시계를 이야기할 때 그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건 불가능합니다. 세이코가 처음 다이버 시계를 만들기 시작한 건 1965년부터입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했던 다이버 시계는 롤렉스나 블랑팡, 오메가, 브라이틀링 같은 스위스의 탑 브랜드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세이코가 거기에 도전장을 내민 거죠. 62 마스라는 별명으로도 잘 알려진 세이코의 첫 번째 다이버 시계는 38mm의 케이스에 양방향 회전식 베젤, 150m의 방수 성능, 시간당 18,000의 진동하는 무브먼트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세이코가 이 첫 번째 다이버 시계로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방수 성능을 가진 다이버 시계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2년 남짓이었습니다. 1967년 세이코는 6215-010이라는 300m 방수 성능을 가진 다이버 시계를 내놓은 데 이어서 1968년에는 거기다 시간당 36,000회를 진동하는 초고진동 무브먼트를 장착한 6159-7001이라는 다이버 시계를 선보입니다. 이 60년대의 다이버 시계들이 300m 이상의 수심에서 무력해지는 걸 보고 개선을 고심하던 세이코는 1975년에는 무려 20여 개의 특허 기술을 동원한 6159-02라는 모델 번호의 시계를 내놓는데요. 이 시계는 방수 성능이 600m에 육박하는 세계 최초의 티타늄 재질의 다이버 시계였습니다. 이 시계의 케이스 디자인은 오늘날 우리가 튜나라고 부르는 시계의 원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시계는 때때로 할아버지 튜나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시계는 깊은 수심에서 변화하는 손목 두께와 잠수복의 부피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아코디언 스타일의 다이버 시계 전용 고무시계줄을 적용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세이코의 기술 혁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1986년에는 세계 최초로 1000m의 방수 성능을 가진 쿼츠 다이버 시계를 내놓기도 합니다. 세이코가 프로 다이버들을 위한 고성능 다이버 시계를 잘 만든 것도 사실이지만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세이코의 다이버 시계들은 대개 150m의 방수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터틀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세이코 특유의 두툼한 쿠션 케이스 다이버 시계가 처음 소개된 건 1970년인데요. 세이코의 6105-8110이라는 시계는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군들에게 특히 사랑을 받으면서 PX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시계로 등극하게 됩니다.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프랜시스 코폴라 감독의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인 윌라드 대위도, 그러니까 마틴 신이라는 배우도 영화에서 이 모델을 착용하고 나옵니다. 6105 시리즈는 1977년 정도에 단종이 됩니다. 하지만 이 쿠션 케이스는 70년대 후반에 6306 혹은 6309라는 모델 번호를 가진 요즘의 터틀 다이버 시계와 좀 더 비슷하게 생긴 신모델로 계승이 됩니다. 이 시계도 당시에 나름대로 인기를 끌어서 락밴드인 롤링스톤스의 믹 제거 같은 유명한 스타가 착용하기도 했었고, 아바타와 타이타닉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만든 몇 안 되는 망작인 어비스라는 영화에도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터틀 시계는 1980년대 후반에 단종이 됐다가 빈티지 시계 열풍과 함께 2016년에 SRP 700번대의 모델 번호를 부여를 받고 부활하게 됩니다. 1970년대 세이코는 또한 7548-7000이라는 모델 번호를 가진 150m 방수 성능을 가진 첫 번째 쿼츠 다이버 시계도 내놓는데요. 이 시계의 디자인은 오늘 리뷰할 SKX의 원형이 되기도 하는 중요한 디자인입니다. 80년대 중반에 세이코는 주요 다이버 시계들의 방수 성능을 150m에서 200m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이때 나온 7548-7010이라는 시계는 저희 채널의 초창기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지만 영국의 전설적인 락밴드 퀸의 기타리스트였던 브라이언 메이가 30년 넘는 세월 동안 차고 다녔던 시계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70년대에 처음 등장한 쿼츠 다이버 7548 시리즈의 디자인을 1996년에 오토매틱 시계로 부활시킨 게 우리가 알고 있는 SKX 시리즈입니다. 아직까지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시계들 중에서는 어쩌면 가장 전설적인 시계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시리즈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럭셔리 시계 컬렉션이 롤렉스 서브마리너와 오메가 스피드마스터로 시작을 하듯이 중저가 시계를
시계를 모으는 사람들의 컬렉션은 SKX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이코의 유명한 다이버 시계들이 을에 그렇듯 SKX도 영화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All is Lost라는 영화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조난된 로버트 레드포드가 차고 등장하는 시계가 바로 SKX009라는 모델입니다. 이 영화는 러닝타임의 대부분이 레드포드 혼자 망가진 요트 위에서 고생하는 내용이라서 손목에 있는 SKX009가 비중 있는 조연급으로 여겨질 정도로 출연을 합니다. 저는 어느 가격대에 무슨 시계가 정답이라는 식으로 시계를 추천하는 사람들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정답 비슷한 게 있긴 하다면 SKX는 아마도 거기에 제일 근접한 시계이긴 할 것 같습니다. SKX 시리즈는 어느 고가의 시계를 따라하지 않은 세이코만의 독특한 디자인의 시계라는 점, ISO 6425라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에 따라 만들고 검사를 받은 다이버 시계라는 점, 나름의 역사와 계보를 가진 시계라는 점 등에서 같은 가격대에서는 비교할 시계가 없는 전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SKX는 투박한 생김새와 두께, 값싸 보이는 기본 시계줄 탓에 튼튼한 일상용 시계로 주로 선호되었지 우아한 사무실 다이버 시계로 간주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그 편견을 깨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42mm 사이즈의 SKX007이나 009 같은 이 시리즈에서 더 유명한 시계가 아니라 37mm 사이즈의 SKX013을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SKX013은 007이나 009와 같은 스펙과 성능, 퀄리티의 사이즈만 작아진 시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많은 다이버 시계를 리뷰를 하면서 깨달은 점은 케이스가 작고 러그가 긴 다이버 시계일수록 수트 차림에도 어울릴 만한 우아한 느낌을 내는데 용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SKX013은 케이스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케이스 대비 러그의 길이는 상대적으로 길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투박하고 뚱뚱해 보이는 007, 009보다 조금 더 과거의 빈티지 시계 같은 우아한 비례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도 옹호를 해줄 수 없는 저급의 기본 시계줄인데 이건 많은 다이버 시계들에 들어가는 슈퍼 오이스터 스타일의 메탈줄을 따로 사다가 붙여서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메탈줄은 와루와치즈에서 취급하고 있는 스트랩 코드의 시계줄인데요. 좀 가격대가 있는 편입니다. 시계도 사야 하고 메탈줄도 사야 하고,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가성비 시계 추천 같은 게 아닙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세이코의 전설적인 SKX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우아하게 찰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SKX 시리즈를 가성비 최고의 시계라고 추천하는 데 대해서 저는 조금은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가격대에 있는 마이크로 브랜드들의 다이버 시계들은 SKX에 없는 사파이어 크리스탈 시계 유리에다가 수동 감기와 핵 기능을 제공하는 한 등급 더 높은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마이크로 브랜드들의 케이스 마감과 인덱스 정렬 상태도 세이코보다 딱히 뒤지지는 않습니다. 보다 우월한 스펙과 만듦새의 다이버 시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왜 여전히 SKX를 골라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제 생각에는 가성비가 아니라 세이코라는 브랜드의 위상과 이 시계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역사적 의미, 사회문화적 의의에서 찾아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서 전설 중에 전설 SKX013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저가 다이버 시계의 아이콘이자 튼튼하고 오래가는 시계의 대명사인 SKX 시리즈 중에서 사이즈가 제일 작은 SKX013을 오늘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세이코의 SKX 시리즈를 조금 더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연출하시고 싶으신 분이라면은 잘 알려진 007이나 009가 아니라 013을 고르시고 시계줄을 교체하시라는 겁니다. 주빌리 메탈줄이 됐건 아니면 여기 있는 이 기본 고무줄이 됐건 간에 세이코의 기본 시계줄은 고급스러운 느낌과는 1억 광년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이코의 투박함을 따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시계를 받자마자 기본 시계줄은 내다 버리시고 다른 시계줄로 교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와루와치즈에서 판매 중인 스트랩 코드의 슈퍼 오이스터 스타일의 시계줄을 연결을 했습니다. SKX013은 37mm의 케이스 지름을 가지고 있고요. 43mm의 러그 트러그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SKX007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007의 케이스 지름은 42mm에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6mm이거든요. 케이스 지름은 5mm 작아졌는데 러그 투 러그는 3mm밖에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로 말하자면은 케이스 지름에 비해서 다른 세이코식이랑 비교를 했을 때 러그가 더 길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러그는 사람의 신체로 따지면은 팔다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두껍고 짧으면은 투박하고 단단해 보이고 가늘고 길면은 우아하고 날렵하다는 인상이 듭니다. 세이코 다이버 시계들이 유난히 투박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극단적으로 짧은 러그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세이코 다이버 시계들과 달리 SKX013은 비례상 조금 더 긴 러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출하기에 따라서 투박한 인상을 벗어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SKX도 궁극적으로는 1970년대에 기원을 둔 디자인인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러그가 긴 케이스가 빈티지 느낌의 이 프린트 다이얼이랑 더 잘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리뷰한 적이 있는 만사의 38mm 케이스의 허드슨 다이버 시계보다도 작은 시계입니다. 여성분들이나 손목이 가는 분들도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시계고요. 손목이 평균이거나 평균 이상인 분들도 손목이 무슨 8인치 정도 넘어가는 그런 굵기가 아니시라면은 사무실 다이버로 연출을 원하실 때는 007이나 009가 아니라 013을 시도해 보실 걸 권유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만 사무실 다이버로 사용하기에 두께가 좀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ISO의 엄격한 기준으로 인증받은 프로페셔널 200m 다이버 시계고 안 그래도 두꺼운 세이코의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채택을 하고 있으니까 두께는 어쩔 수 없이 좀 있는 편입니다. 13mm고요. 하지만 제가 시도를 해봤을 때 셔츠에 옷기단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불가능한 정도의 두께는 아닌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묵직한 메탈줄을 붙여서 이 시계의 무게를 재보니까 149g이 나옵니다. 무게도 좀 있는 시계라고 해야 되겠네요. 러그의 너비는 정말 보편적인 20mm고요. 원래 달려있는 고무 시계줄을 보시면은 이 20mm로 시작했다가 22mm로 넓어졌다가 끝으로 가면은 18mm로 좁아지는 그런 형태의 시계줄이고요. 제가 단 이 슈퍼 오이스터 스타일의 시계줄은 20mm로 시작해서 18mm로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의 시계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계도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인데요. 러그 정면에는 원형의 브러쉬가 곱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케이스의 측면과 케이스의 모서리 부분에는 반짝반짝 폴리시가 되어 있습니다. 용두 정면에도 폴리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안타깝지만 로고 같은 게 새겨져 있지는 않고요. 하지만 용두의 측면의 이 코인 엣지 처리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브러쉬와 폴리시의 수준이 대단하다 이런 수준은 아니고요. 오랫동안 시계를 만들어 온 회사의 시계답게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의 형태에 직선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부드러운 곡선과 곡면으로만 케이스가 이루어져 있다는 게 특이한 면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케이스의 측면도 두툼한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케이스의 어디에도 각이 날카롭게 서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용두가 4시 방향에 있고 크라운 가드에 잘 쌓여 있어서 손등에 이렇게 용두가 와서 부딪히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서 좋은데요. 하지만 이건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크라운 가드에 깊이 쌓여 있다 보니까 그리고 4시 방향에 있다 보니까 잡고 돌리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시계 유리는 안타깝지만은 사파이어가 아니라 세이코사의 전매 특허인 하드렉스 유리가 들어갔습니다. 평평한 유리고요. 일반 미네랄 유리보다는 스크래치에 강하다고 알려져 있지만은 사파이어만큼은 아닌 그런 유리라고 하겠습니다. 다행히 베젤이 유리보다 조금 더 높은 높이까지 올라와 있어서 유리를 직접 긁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통은 이 알루미늄 인설트 베젤이 먼저 긁히겠죠. 베젤은 5분 단위로 이 작대기 인덱스랑 숫자가 교차로 들어가 있고 1분 단위로 이렇게 점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SKX 시리즈는 베젤의 눈금이랑 이 다이얼 안의 챕터링이랑 일치하는 정도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지적이 꽤 있었던 시계인데요. 정렬 문제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은 SKX 시리즈를 구매하시기 전에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013 시리즈는 케이스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이렇게 정렬 문제가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는 편입니다. 이 시계도 정렬 문제는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베젤의 엣지는 2단의 홈이 들어가 있는데요.
기분 좋은 촉감으로 잡히고요. 베젤의 두께가 꽤 있어서 잡기가 좋습니다. 120클릭의 단방향 회전식 베젤인데요. 보통 이 시계같이 부드러운 120클릭이 들어간 베젤이 좀 싸구려 느낌의 금고 째르륵 하는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베젤의 깊은 곳에서 이렇게 기분 좋은 고급스러운 클릭 소리가 나고요. 백플레이는 거의 없고 베젤 액션은 거의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베젤 액션으로만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이건 중저가 시계의 베젤 액션이라고 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100만원대를 넘어가는 스위스의 다이버 시계들도, 스위스 메이드 다이버 시계들도 이 시계보다 베젤 액션이 좋은 시계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다만 중저가 시계다 보니까 이게 품질 관리에 일관성이 좀 없나 봐요. 개 중에 몇은 베젤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다이얼은 매트한 검은색 내지 짙은 회색의 바탕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흰색의 눈금과 인덱스가 프린트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12시 방향의 흰색으로 세이코 오토매틱 문구라든지 6시 방향의 오렌지색으로 다이버스 200m라고 적어놓은 문구 외에는 별 문구도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 흔한 폴리시 처리된 로고나 문구, 장식 같은 게 전혀 부착된 거 하나 없는 금욕적인 다이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기에 따라서는 너무 다이얼을 저렴하고 심심하게 만들었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흰색과 검은색의 대비가 굉장히 뛰어나고 적어도 가독성에 대해서는 불평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70년대 빈티지 느낌의 프린트 다이얼을 좋아합니다. 3시 방향의 요일과 날짜를 보여주는 창이 있는데요. 좀 아쉽게도 요일과 날짜가 이렇게 일렬로 정렬이 되어 있지 않고 삐뚤게 서 있다는 거, 그리고 다이얼의 크기에 비해서 이 요일 날짜 창이 너무 길고 큰 감이 있다는 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3시 방향의 챕터링을 이 날짜 요일 창이 좀 파먹고 있어요. 케이스와 다이얼은 작게 만들었는데 무브먼트는 SKX007이랑 똑같은 무브먼트를 쓴다는 게 이런 문제로 나타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이버 시계답게 은색으로 폴리시된 시분침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시간을 읽을 수 있도록 두껍고 크게 적용을 해놨습니다. 흰색의 야광도료가 아주 두텁게 발라져 있고요. 롤리팝 모양의 초침을 채택한 SKX007과 달리 삼각형의 팁이 달린 초침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얼의 크기와 이상적으로 어울리는 시분 초침의 시원한 크기가 세이코가 이런 다이버 시계를 많이 만들어 본 경험 많은 시계 회사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이 시계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브먼트입니다. 저희 채널에 초창기에 리뷰했던 SNK 803, 809 같은 필드 시계와 마찬가지로 수동 감기와 해킹 기능이 없는 7S26이라는 무브먼트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동 감기가 안 된다는 건 로터를 흔들어주는 거 말고는 이 시계에 동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뜻이죠. 이게 좀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긴 합니다. 정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계가 멈췄을 때 손목에 이 시계를 차시고 한번 신나게 춤을 추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차고 다니셔도 시계가 안 멈춥니다. 그리고 해킹 기능이 없는 것도 보통의 생활이니 초단위까지 정확하게 시간을 맞출 필요가 얼마나 있는지. 수동 감기와 해킹이 없다는 건 이 무브먼트가 잔고장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초보자분들이 무리하게 수동 감기를 하시다가 시계의 메인 스프링을 많이 망가뜨리시는데, 이 시계는 수동 감기 기능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망가질 일이 없겠죠. 해킹도 생각을 해보면은 억지로 시계를 정지시키는 일이잖아요. 해킹 기능이 없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무브먼트의 수명에 기여하는 면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SKX를 서비스를 받지 않고 10년 넘게 잘 쓴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런 증언들을 봐도 이게 단순한 무브먼트가 수명이 길다는 속설과 무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 무브먼트의 진동수는 현대 시계의 표준 가도 같은 1시간당 21,600회, 그러니까 1초에 6회이고요. 파워 리저브는 41시간입니다. 1최대 오차는 마이너스 20초에서 플러스 40초 정도인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많이 정확합니다. 이 시계의 경우에는 하루에 11초 정도 빨라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시 방향의 크라운 가드에 이렇게 완벽하게 쌓여있는
용두가 잡고 돌리기에는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다만 용두나사의 처리나 용두의 액션은 세이코답게 좋은 편입니다. 용두를 잡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일단 잡으면은 용두나사는 굉장히 부드럽게 풀리고요. 네, 용두를 반쯤 뽑아서 위로 돌리면은 날짜가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아래로 돌리면은 요일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용두를 완전히 뽑았을 때는 해킹이 없으니까 초침이 계속 움직인다는 걸 보실 수 있죠. 용두의 액션은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분침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 이제 시간 조정을 했을 때는 힘을 가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넣으면 되는데 용두나사가 부드럽게 파여 있어서 넣는 것도 그렇게 힘을 들이지 않고 하실 수 있고요. 이 시계의 야광은 세이코의 루미브라이트라는 도료를 사용한 야광인데 이 가격대의 축광 방식의 야광 시계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야광 성능을 보여줍니다. 다만 초반에 쨍한 밝기에 비해서 이 루미브라이트의 지속력이 생각보다는 뛰어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원시원한 인덱스와 두툼한 시분침이 야광에서 특히 장점을 발휘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초침의 야광이 카운터 밸런스가 아니라 팁에 들어간 게 SKX007보다 나은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시계의 방수 성능은 200m입니다. 특별할 것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시계는 ISO 6425라는 굉장히 엄격한 다이버 시계의 표준에 따라서 만들어진 시계라서 웬만한 브랜드의 300m 시계보다 더 믿음직한 방수 성능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ISO 6425에 따라 만들어진 ISO 인증 다이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채널의 시티즌 BN0190 시계 리뷰의 앞부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계의 스크루인 케이스 백에는 카나가와의 거대한 파도라는 19세기 일본의 유명한 회화 작품이 양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표현 수준이 제법 그럴듯하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그 주위에 음각으로 스펙을 새겨두었고요. 방수 성능이 높은 시계라서 케이스백도 좀 두툼한 편입니다만은 제법 납작하게 형태를 잘 정리를 해두어서 착용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세이코의 기본 이 고무 시계줄은 시계를 멋있게 차고 싶으시다면은 그냥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플라스틱 느낌이 너무 강한 이 고무줄은 시계 크기에 비해서 지나치게 두껍고 크고 착용감도 좀 빳빳하고 불편하고 싸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버리고 여기 달려있는 이 시계줄은 스트랩 코드의 슈퍼 오이스터 스타일의 메탈 줄인데요. 세로 방향의 고운 브러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 한 줄이 세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전형적인 오이스터 스타일의 브레이슬릿입니다. SKX013의 케이스에 꼭 맞게 이렇게 제작된 솔리드 엔드링크가 있는 게 특징적인 메탈 줄이고요. 길이 조정은 푸시핀 방식이 아니라 나사를 이렇게 돌려서 여는 스크린 앤 아웃 방식의 메탈 줄입니다. 미니 드라이버 같은 걸로 쉽게 길이 조정을 하실 수 있고요. 클래스프도 굉장히 튼튼하고 이중 잠금에다가 푸시 버튼이 있어서 이렇게 잠궜다가 쉽게 탈착이 가능하고요. 무려 6개의 마이크로 어저스트먼트 구멍이 있어서 손목에 딱 맞게 길이 조정을 정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애프터마켓의 메탈 줄들이 기본 메탈 줄보다 의심스러울 정도로 가볍고 퀄리티가 낮은 경우가 있는데 이 메탈 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짜임새도 너무 흐물흐물하거나 너무 꽉 짜이지도 않은 딱 중간을 잡은 좋은 브레이슬릿이고요. 저는 특히 손목 굵기가 저처럼 7인치이거나 그 이상인 분들이 SKX013을 고르셨을 때 이 메탈줄이 필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시계는 메탈줄에 넣으면 품이 있어 보이지만은 다른 시계줄에 넣으면 그냥 작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품이나 우아함보다는 더 내 사이즈 같고 아무줄이나 차기 좋은 42mm가 편하시다고 하는 분들은 007이나 009를 고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SKX는 서두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이 가격대에서 더 이상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는 시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시계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시계입니다. 세이코의 시계답게 안정적인 퍼포먼스로 유명한 시계고요. 세이코 다이버 시계에 관심은 많지만은 특유의 투박함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은 이제 SKX013과 슈퍼 오이스터 메탈주 조합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외모에 좀 더 신경을 쓴 다른 시계들과 비교해봐도 비주얼적으로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꽤 그럴듯한 아담한 빈티지 다이버 시계 느낌이 납니다. 네, 오늘 SKX013 시계 리뷰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